15년 만에 나타난 영숙. 여보,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지? 폐암 투병 중인 병우 옆에서 속삭였다. 왜? 왜 그걸?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영숙이 재현을 향해 말했다. 엄마?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며칠 후 재현이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다.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1억 8천만 원이 사라졌네요. 병원비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세요. 2020년 10월 15일 5천만 원, 11월 3일 3천만 원. 다 당신이 찾아간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참견이야? 우리 부부 일이야. 부부요? 15년간 버려두고 이제 와서 부부라고요?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 달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에.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의 앞에 그녀가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귀환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과 계획을 알게 된 재현. 그의 깊은 상처 위로 덧씌워진 대신 결국 폭발하게 된 분노의 결말과 이 충격적인 실화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들려줄게. 나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2018년 12월. 수지는 작은 음악학원에서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죠. 핸드폰이 없다는 걸. 아, 맙소사. 가방을 뒤져도 주머니를 뒤져도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요즘 핸드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다음 날 아침 학원 데스크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어제 타신 택시 기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핸드폰 두고 내리셨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저녁 7시 수진은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가기 위해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학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수진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네? 지금 공항으로 가시는 중이라고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어제의 택시 기사 병우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손님이 중요한 서류 가방을 놓고 내리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야 해서요. 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병호는 곧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아들이 이 근처 회사에 있어서요. 미리 핸드폰을 아들한테 맡겨뒀어요. 아들이 곧 커피숍으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심히 가세요. 핸드폰은 아드님에게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커피숍. 수진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재현이었습니다. 32살의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급하게 뛰어온 탓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수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더 고마운데요. 핸드폰을 건네받는 순간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경화면에 있는 수진의 연주 사진을 본 거였죠. 혹시 바이올린 연주자세요? 네.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끔 작은 공연도 하고요. 재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본 것처럼. 정말요? 저 바이올린을 정말 좋아해요. 음반 기획사에서 일하는데 사실 어릴 때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었어요. 재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형편이 어려웠어요. 음악은 포기해야 했죠. 그래도 음악을 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일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마음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의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는데 그런 아버지께 바이올린 사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재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제 연주 들으러 오실래요? 다음 주에 작은 공연이 있어요. 정말요? 가도 돼요? 재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수지는 공연 티켓을 건넸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죠. 일주일 후 작은 공연장. 재현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대에 오르자 그의 눈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재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꿈을 다시 만난 것처럼 수진의 연주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공연이 끝나고 재현은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음악,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수진 씨는 어떻게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처음 바이올린을 만났죠? 유일한 친구였어요. 재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어머니가 제가 17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다른 남자 때문에. 그 후로 아버지와 둘이 살았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비슷한 상처가 그들을 이어주었죠. 그날 이후 재현은 수진의 모든 공연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무대 뒤에서 응원하고 때로는 객석에서 박수를 보냈어요. 수진 씨 연주를 들으면 제가 놓쳐버린 꿈을 다시 잡는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그 꿈을 이뤄가요. 늦지 않았어요. 어느덧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죠. 재현은 회사에서의 경험을 살려 수진의 공연을 도왔습니다. 더 좋은 공연장을 섭외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수진 씨, 우리 회사에서 음반 낼 생각 없어요. 제가 담당하고 싶어요. 정말요? 꿈만 같아요. 2019년 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아버지 만나볼래요? 계속 당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 찾아주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그 아가씨 참 예의 바르더라 하면서 계속 칭찬하셨어요. 주말 저녁 재현의 집.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병호가 일어나 반갑게 맞았어요. 아이고, 드디어 만나네요. 핸드폰 주인 아가씨. 60대 중반의 병호는 따뜻한 미소로 수진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재현 씨도 만났고요. 하하, 그게 다 인연이었나 봐요. 우리 재현이가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들떠 있던지. 아버지, 재현이 부끄러워했지만 병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바이올린 하는 여자분 만났는데 정말 멋있었어 하면서 밤새 당신 얘기만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병호는 재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녀석이 중학교 때 학교 음악실에서 바이올린 소리 듣고는 꼭 배우고 싶다고. 근데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시켜줬어요. 그게 아직도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버지. 다 지난 일이에요. 재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재현이가 이렇게 밝아진 건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병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가을, 수진과 재현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죠. 병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며느리, 우리 재현이 잘 부탁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 병호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죠. 폐암 3기.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은 말을 잃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괜찮아. 나 아직 안 죽어. 너희 행복한 거 더 보고 가야지. 병호는 씩씩하게 웃었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운지.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수지는 학원 일을 줄이고 병간호에 매달렸죠. 재현도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 짙은 화장과 명품 가방, 영숙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차가운 목소리, 재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그래도 내가 너희 아버지 아내였잖아. 아프다고 해서 왔지. 거짓말.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 여자의 눈에는 진심이 없다는 걸. 15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병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여보, 많이 아파요. 영숙이 병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재현이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우릴 버렸잖아요. 재현아,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엄마?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죠. 가식적인 미소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 그날부터 영숙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병간호를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간호는 모두 수진의 몫이었어요. 며느리, 이것 좀 갈아입혀줘. 나 손톱 방금 했거든. 네, 수지는 참았습니다. 재현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어느 날 밤 영숙이 병호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물을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죠. 여보,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지? 왜 그걸? 병원비 내야 하잖아. 내가 관리할게.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여자, 설마. 재현이가 관리하고 있어. 재현이는 바빠. 내가 할게. 비밀번호 알려줘. 수지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영숙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아버님 통장은 재현 씨가 관리해요. 그게 맞죠? 두 여자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노려봤지만 수진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재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 여자, 아버님 돈을 노리는 것 같아요. 재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어. 그 여자는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7살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더니 엄마도 내 인생 살아야 해라고 하고는 나갔어요. 다른 남자가 있었죠.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7살 소년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아버지는 매일 밤 우셨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엄마 곧 돌아올 거야 라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기력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영숙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생활비가 필요해. 영숙아, 재현이 결혼 자금. 그건 나중에 갚을게. 지금 급해. 수진이 또다시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아버님이 힘드세요. 너는 왜 맨날 참견이야? 우리 부부 일이야. 부부요? 15년간 버려두고 이제 와서 부부라고요? 영숙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잡았죠. 한 번만 더 수진이 건드리면 병원에서 쫓아낼 거예요. 영숙은 이를 갈았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초여름 병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숙의 이름을 불렀죠. 영숙아, 재현이, 부탁해. 장례식장. 영숙은 상주 자리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죠. 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아이고, 여보, 어떻게 놔두고. 연기였습니다. 조문객들이 가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화장을 고쳤죠.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영정 사진만 바라봤어요. 수진이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 장례가 끝나고 영숙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갈게.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래요. 잘 가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서운한 듯 쳐다봤지만 금세 돌아섰죠. 그리고 1년 후 아버님 기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얼굴을 보고 재현이 인상을 찌푸렸죠. 왜 왔어요? 기일인데 제사는 지내야지.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메밀 배추전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호는 그런 음식을 좋아한 적이 없었죠. 제사를 지내는 동안 영숙은 또 연기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통고까지 했죠. 수지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저런 연기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제사가 끝나자 영숙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좀 어려워졌어.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뭐라고요? 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억만 빌려줘. 꼭 갚을게. 3억이요? 정신 나갔어요? 영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사업하다가 망했어. 빚쟁이들이 쫓아다녀. 죽을 것 같아. 재현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영숙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아버지가 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이에요. 재현 주택 자금이라고 적혀 있죠? 수진도 처음 보는 통장이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놀랐죠. 원래는 1억이 있어야 했는데, 근데 왜 8천만 원이 없어졌을까요? 재현의 목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항암 주사 맞고 정신없으실 때 당신이 빼간 거죠? 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거짓말! 병원비는 제가 다 냈어요! 당신은 한 푼도 안 냈잖아요! 재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2020년 10월 15일 5천만 원 인출. 11월 3일 3천만 원 인출. 다 당신이 찾아간 거예요!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죽어가는 사람의 돈을 훔쳤는데 수진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동거남이 부동산 투자하자고 했어. 근데 사기였어. 5억 빚만 남았어. 재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그가 폭발하기 전에 말했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 돼. 제발. 감옥 가면 안 돼. 영숙이 재현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다 갚을게.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으셨는데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는 분이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병호의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그 손으로 얼마나 열심히 운전대를 잡았을까. 그런 아버지의 돈을 당신이 어떻게 재현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 그를 안았죠. 영숙은 계속 빌었습니다. 내가 인간도 아니야. 알아. 근데 제발 한 번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의 고민을 알 수 있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을 테니까. 각서 쓰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뭐 5년 안에 8천만 원 다 갚겠다는 각서요. 공증도 받고. 영숙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흘렀습니다. 그래. 쓸게. 꼭 갚을게. 수진이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썼죠. 매달 100만 원 이상씩 갚겠습니다. 못 갚으면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후 영숙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돈만 입금하면 돼요. 재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죠. 문이 닫히자 재현이 쓰러질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그냥 보내줬어요? 신고했어야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때 부탁하셨어요. 엄마 용서해줘라고. 재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았어요. 첫 달 영숙은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둘째 달도 셋째 달도. 하지만 넉 달째부터 연락이 끊겼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재현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받은 돈 좋은 곳에 쓰는 게 어때요? 좋은 곳이요? 소아암 환자들 돕는데 기부해요.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재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400만 원 전액을 소아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더러운 돈이 깨끗한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 후 재현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갔죠. 여보, 당신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더 큰 무대에 서야 해요. 학원 강사인 제가요? 당신은 그냥 강사가 아니에요. 진짜 예술가예요. 재현은 본격적으로 수진의 매니저가 되기로 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면서도 열정적이었죠. 제가 음반 기획사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거죠. 재현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공연 기획자들을 만나고 홍보 방법을 연구했어요. 다음 달에 시립문화회관에서 공연 어때요? 제가 다 섭외했어요. 정말요? 꿈만 같아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현은 그런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죠.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재현은 퇴근 후에도 공연 준비를 도왔어요. 포스터, 디자인부터 티켓 판매까지 모든 걸 직접 챙겼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이런 일 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당신을 통해 이루는 것 같거든요. 공연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긴장했지만 재현이 곁에 있어 든든했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해요. 무대 뒤에서 재현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2023년 봄, 수진은 시립 문화회관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은 가득 찼고 그중 맨 앞줄에는 재현이 앉아 있었죠. 조명이 켜졌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쉬고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어요. 화리현에 닿는 순간 마법이 시작됐습니다. 첫 곡은 아버님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병호를 생각하며 작곡한 곡이었죠. 애잔하면서도 따뜻한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재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택시 운전사였지만 음악을 사랑했던 아버지. 아들의 꿈을 응원했던 아버지. 두 번째 곡은 용서였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영숙을 위한 곡 같았지만 사실은 달랐죠. 상처받은 자신들을 위한 곡이었어요. 때로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수진과 재현은 알게 됐으니까요. 마지막 곡은 놓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이 곡은 제 남편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했지만 결국 다른 방법으로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재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희망적이고 밝은 멜로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어요. 재현은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연주자가 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내를 통해 음악을 완성하고 있다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였죠. 수지는 인사를 하며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재현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듬해 수지는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프로듀서는 물론 재현이었죠. 그는 이제 음반 기획사의 이사가 됐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앨범 타이틀은 그 여자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 않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완벽해요. 그 여자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딛고 더 강해졌잖아요. 재현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숙이 남긴 상처는 아팠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앨범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의 호평도 이어졌죠.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앨범,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느 날 재현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앨범 잘 들었어.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가 재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 쓰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스팸이에요. 그냥 지웠어요. 수지는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24년 겨울 수진과 재현은 음악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만들었죠. 여기서 제2의 수진이, 제2의 재현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원식 날 재현이 말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덧붙였죠. 아카데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러 왔고 그 중에는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수진과 재현은 연습실에서 함께 연주했습니다. 재현도 다시 바이올린을 시작했거든요. 서툴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아직 멀었네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두 사람의 하모니가 아카데미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음악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영숙이 남긴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것마저도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훈장이 됐죠. 음악은 계속됐습니다. 사랑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어둠이 다가오더라도 서로를 지키는 한 줄기의 빛은 결국 다시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감정을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운동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